96번, 100번, 101번, 106번, 100, 그 다음에 또 질문 143번, 143번, 139번, 139번, 45번, 145번, 153번, 153번, 157번, 157번, 또 164번, 164번, 또 70번, 그냥 70번, 170번, 170번, 160번, 100, 160, 190번, 190, 끝. 질문은 184번, 184번. 얘네를 지금 다 할 수도 있고 다 못 끝낼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1교시 동안 지금 들어온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정도거든. 만약 내가 3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다면 다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좀 몇 개 못 끝낼 수도 있어. 그래서 못 끝낸 것들은 아마 추후에 이걸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보충을 잡든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중간에 질문을 받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가보자. 일단 질문 번호 문장부터 96번부터 시작합시다. 잘 보이지? 녹화도 되고 있고 화면 공유 잘 되고 있고 96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보이지? 응. 이렇게 생긴 식이 우리가 A0, A1의 X-1, A2의 X-1의 제곱, A3의 X-1 세제곱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란 얘기지.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야? 아래 넘버가 짝수일 때, 즉 여기가 차수가 짝수일 때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자 이거네. 맞니? 음. 자, 그러면은 적절히 x에 적절한 값을 넣어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얘의 부호가 플러스 1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때를 될 수 있는 x의 값들을 생각하려면은 얘는 x에 2 넣어보고 x에 0 넣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x에 2 대입시 나오는 값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어디까지? A6까지 그냥 써도 되겠다 이 정도는 A3, A4, A5, A6 이렇게 맞니? 자 그리고 X에 0 넣어봤을 때는 어떻게 되니? 0 넣어보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얘네를 더할지 뺄지는 생각을 해보면 더해야 짝수항들만 남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얘네 값을 알면 되겠네. x에 2 넣었으니까 여기에 2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좌변에. 8 빼기 4 더하기 3이지. 7의 제곱 49 나오겠다. 맞니? 그리고 x에 0 대입해보면 3의 제곱 9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값은
49에다가 9 더한 거의 절반 2 나눠줘야겠지. A0 두 번 더해 A2 두 번 더해 A4 두 번 더해 A6 두 번 더해니까 맞니? 응. 그래서 58의 절반 29가 답이더라.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번호 1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때 a, b, c 값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음,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절히 얘네 관계식을 이용해 봐야겠지. 그럼 x 플러스 1이 2y 더하기 2 성립하는 상황이네. 그런 상황이네. 그러면은 한 문자로 바꾸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1이 2y 더하기 2니까 x는 2y 더하기 1 나오지. 맞니? 그럼 x 대신에 2y 더하기 1 대입해서 성립한다 생각하면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a에 2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에 2y 더하기 1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x 대신 2y 더하기 1의 y 더하기 2c는 0을 만족.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동류항 정리하면 끝나. 동류항 정리해 보면은 지금 y제곱 항들은 4a에 2y제곱 여기서 나오고 마이너스 y제곱 하나 나오니까 플러스 1 하나 나왔겠다. 4ay에 그다음에 2b에 더하기 1 하면은 y 하나 나오지.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다음에 상수항은 a에 더하기 b에 더하기 2c 하면 0이다 이거지. 이런 관계래. 근데 얘가 항상 임의의 y 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니? y 앞에 여기 있는 개수 0 성립. 요거 값 0 성립. 요거 값 0 성립. 각각 a, b, c가 결정이 되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4a 더하기 1이 0이니까 여기서 4a하고 1 있으면 0 돼서 b도 0이네. 그러면은 2c 더하기 a 더하기 b는 2c의 마이너스 4분의 1 한 거니까 0. 그래서 c가 2분의 1이네. 8분의 1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0하고 8분의 1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겠다. 정답 1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시켜 준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한다로 가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음 문항 넘어갑시다. 101번.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줬네. 이때 A, B를 구하여라. 그러면 직접 나눠보라는 얘기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뭐 조삼모사긴 하지만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 지금. 맞니? 그럼 3x 플러스 2를 넘겨서 생각해도 되겠네. 그럼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겠네. 맞니? 그럼 요거를 직접 방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얘를 살짝 올려놔야겠다. 자, 그러면은 x세제곱 0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면 그럼 여기서 x 곱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나오고 빼서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에 b 마이너스 2 했을 때 플러스 1 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둘이 뺐을 때 나머지가 0 나오려면 그냥 같은 걸 뺐으면 됐네.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4가 1이고 b 마이너스 2가 1이다.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므로 둘을 더하면 0 나온다.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오히려 얘를 넘기고 뭐 넘기고 하지 않아도 직접 나눠서 나온 나머지 식이 3x 플러스 2와 같다고 해도 똑같이 연립할 수 있어서 둘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해됐니? 음. 쉬는 시간이 언제지? 음. 50분 여유 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106번 봅시다. fx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대.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나머지는 그럼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적절히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나눗셈식을 써보면은 2x제곱 더하기 ax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를 조리제법을 쓰지 못한 이유가 얘의 1차 인수가 안 나왔어 그래.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실수 범위에선 일단 해보자. 여기에 이걸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x세제곱에 나눠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빼서 3x제곱에 a-1의 x에 플러스 b지. 그러면은 플러스 3 해서 3x제곱에 좀 올려야겠다.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해서 뺐을 때 a 플러스 2 되고 x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어쨌든 0이라는 거잖아.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아,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네.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지. 맞니?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하자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물론 얘는 직접 나눠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나눠볼 것 같아.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차피 뭐 식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2x제곱 플러스 3이지. 플러스 2 2x제곱 마이너스 4 빼보면은 나머지 7 나오겠네.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도
얘가 우리가 나누는 식 자체가 인수분해 가능한, 즉 1차 인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애들이면은 적절히 그 근들을 항등식에 대입하면서 나머지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뭐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그런 방법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나눠봄으로써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음. 자, 그럼 우린 다음 문항 139번으로 점프합시다. 자, 17의 15제곱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우린 이걸 17의 15제곱으로 하지 않고 얘를 적절히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바꾼 후 그것에서의 다항식에서의 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 식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꼴이지. 그럼 얘도 나라면 어떻게 할 거 같냐면은 얘를 x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15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 나오니까 R1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R1 쓰지 말고 캐피탈 R1 쓰자. 그러면 여기서 R1의 값이 얼마니? x에 1 넣었을 때 값인 1의 15제곱이니까 1 나오지. 그치? 그럼 얘를 다시 돌려와서 17의 15제곱이 16으로 나눴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온다라고 해도 문제 없지. 아, 그러면 나머지 1인 거네. 이게 결국 이 1이 아론이야. 그 다음에 18의 13제곱을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얘도 이번에는 19를 x로 해보자. 그럼 x-1의 13제곱은 x q 뭐 2라 해보자 이번엔. x 더하기 라지 R2 이렇게 써볼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 R2는 어떻게 구해? x에 0 넣어서 마이너스 1의 13제곱 즉 마이너스 1 나오지? 맞니? 그럼 얘는 다시 돌려보면은 18의 13제곱은 19에 어떤 목 곱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1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되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나머지를 0부터 그 수 미만까지로 정의하기 때문에 얘는 몫을 한 번 더 오버해서 묶어낸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진짜 몫이 되는 거.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 할 때. 그러면은 요 값이 진짜 R2가 되고. 그래서 나누는 수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 음수가 나올 때는. 알겠지? 그래서 R1, R2 합이 얼마야? 1과 18 더해서 반대로 썼네. 19 나오겠네. 19. 3번. 어렵지 않지?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혼란을 이제 겪으면 안 돼. 여기서. 나머지가 왜 음수가 나오지?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구할 때는, 다항식의 나머지를 구할 때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항이 음수가 나오는 건 가능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건 안 된다. 유의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43번 10시 10분. 자, p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3. 그렇대.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그럼 이때 px를 x-c, x-c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를 하자.
지금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될까? 1차, 그렇지. 이하의 식이 나와야겠지. 그럼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우리가 미정계수 이용해서 ax 플러스 b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군. 그래야 R3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px를 x-c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이 되지. 그리고 qx를 x-로 나눴으니까 얘를 뭐 q2x 이렇게 써보자. 더하기 2가 성립해요. 요거지. 그럼 요걸 이용해서 qx 자리에 얘를 써볼게. 그럼 요걸 이용해서 px가 x-1에 q2x 더하기 2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요만큼이 qx니까 항상 성립하지. 그러면은 px를 다시 써보면은 q2x에 더하기 2배의 x-2에 더하기 3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자는 거면은 지금 여긴 나눠지지. 여기 파트는 더 이상 안 나눠지지. x-2로. 맞니? 자, 그러면은 얘가 나머지 rx라는 거네. 즉 얘는 2x-1 되겠다. 따라서 R3 값이 얼마니? 6 빼기 1에서 5가 되겠다. 정답 1번 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145번 봅시다. X세대는 이렇게 생긴 식이 x-2로 나누었을 때 목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얘는 어쨌든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니? 2 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 2 넣어보면은 8 빼기 12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 하면은 마이너스 1에 2a 빼기 1이네. 맞니? 2 넣어보면 성립하지. 그러면은 얘를 2a 빼기 1을 이항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빼기 2a 얘는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네. 나눴을 때 적절히 목 3차식을 구할 수 있지. 편하게. 요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나눠보자. 요렇게. 그럼 이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보자. x제곱으로 했을 때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x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빼보면 a 마이너스 2의 x에 4 마이너스 2a이고
여기다 a-2 곱하는 거지. 그럼 a-2에 x에 a-2에 마이너스 2배 하면 4-2이지. 진짜 나눠 떨어지지. 뭐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몫이 얘지. 지금 몫의 개수의 합은 여기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2니까 a-2만 남지. 그게 마3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끝. 이렇게. 정답 2번.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지. 조립제법. 네. 조립제법으로 써도 되겠다. 왜냐하면 얘는 1차 인수로 나누기 때문에 1차 인수일 때는 항상 근을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조립제법으로 쓰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겠다. 빨리 풀 것 같다. 어. 그래서 조립제법 생각해냈으면은 바로바로 해서 개수들을 찾을 수 있겠다. 얘는. 좋은 아이디어네. 자, 다들 이해됐지? 그러면은 우리 145번까지 했고 153번 넘어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절반 했네. 153번.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거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x-1로 나눈 마이너스 7이래. 그리고 x 플러스 x-로 나눈 나머지 똑같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우리가 rx를 ax 플러스 b로 좀 되겠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거야. 먼저 문제에 있는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뒤에 잘 보이지? 응. x 플러스 2의 fx equal x 마이너스 1의 뭐 q1x를 몫으로 쓰자. 그럴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요걸 통해서 x의 양변 1 넣어보면 3f1이 3 나와서 f1이 1이지. 요 조건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2x-3에 f2x-5를 이렇게 쓰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q2x라 써보자.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양변 x에 2 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거죠, 우변이. 그러면은 약 x에 2 넣었을 때 얼마야? 2 넣어보면 1 되고 2 넣어보면은 f-1은 마이너스 7이란 거야. 맞니? 마플 시너지는 항상 너무 풀이 공간이 좁아. 이렇게 올리고 얘는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자, 그럼 요 두 개 힌트만 있으면 사실 끝났지. 왜? 요거 구하는 거니까. 딱 보이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상황이겠구나.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몫을 qx 나머지 rx를 ax 플러스 b라고 바로 적어보자. 양변 f에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면 f 마이너스 1은 요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은 마이너스 7이다. 그리고 양변 1 넣었을 때 f1 값은 a 플러스 b가 되겠지. 응,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파트는 날아가니까 xi 일 때. 이 값은 f1이니까 1이지. 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2b 값이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6, b는 마삼. b가 마삼인데 a 더해서 1 되려면 a는 4네. 결국 rx의 값은 얼마야? 식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3이 돼.
R3 값은 그래서 결국 432에서 3 빼니까 9 나오더라. 정답 2번 되겠네요.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들? 자, 그 다음에 153번 이후로 157번 봅시다. 157번. 문제가 길어서 겨우 한 페이지에 다 나오네. 자, 157번. 요렇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마이너스 5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4다. 요걸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쉽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다 문제니까 앞뒤 맥락을 이용해서 뭐가 들어가 있지만 파악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얘는 무조건 나와. 중간고사 때 1학년.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야. 싹 따라가 보자. 자,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로 두고 나머지를 2차 이하의 식이므로 요렇게 뒀지. 이게 우리의 RX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5. 문제 나와 있어, 얘도. 가는 땡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낸다 생각을 해보자고.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니? 요걸 묶을 때 어, 여기 위에 쓸게. x-1 qx는 묶여 들어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은 최고차항 계수만 몫이 되겠지. 2차, 2차로 나눴으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냐면 이 식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5라고 했으니 똑같은 fx라는 항등식에서 얘 fx잖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도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되니? 이 상황이라면. 원래대로 x-5가 나오는 게 맞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 얘를 적절히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해보자. 요 둘만. 다 전개하면 곤란해져. 그럼 얘는 요 자리가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와야겠네. 여긴 x-5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뭐야? RX가 어떤 거냐면은 RX가 요거야. A의 X제곱 플러스 1 곱한 것 더하기 X 마이너스 5.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요렇게 된 식에서 양변에 1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값이 좌변에 F1이고 우변은 요 파트 날라가고 2A 더하기 마이너스 4 나오겠네. 1 넣어보면. 근데 그게 나머지가 4니까 F1이 4지? 아, 결국 A 값이 결정이 되네. 4로. 따라서 다는 어떻게 돼? A가 4라고 했으니 4의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5이므로 전개하여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나가 x제곱 플러스 1 가가 x 마이너스 5니까 각각 얘네를 GHR 이렇게 해서 셋 다 1 넣은 값 찾아야겠네. G1은 마4 H1은 2 R1은 값이 얼마야? 다 나오겠네. 그러면 구하려는 것은 4분의 마사 곱하기 2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정답 4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하니, 졸리니? 졸리면은 뒤에 키다리 책상 서서 들어도 돼. 아니, 물을 먹고 오든지. 그래서 졸릴 때 그 나 자신에게 순응하면 안 돼. 계속 의식적으로 깨려고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매일매일이 졸려. 그래서 안 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왜냐면 피로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생활을 이제 어, 계속 해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 157번까지 했으니까 160번 보자. 잘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 하진 못하겠다. 10분 남아서. 응. 자, fx를 x-1 바로 옆에 있던 그 유형 그대로 똑같이 푸는 거겠네.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 2x 플러스 1,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 이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 문제지. 그럼 얘도 똑같아 적용 방법은. 주어진 정보를 조건식으로 표현 시 x-1의 제곱에 몫을 q1 x라 하면은 나머지는 2x 플러스 1,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 x라 하면은 나머지는 3. 이렇게 되지 상황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건 x-1의 제곱에 x-3으로 나누면은 몫을 qx를 할 때 나머지 rx를 구하자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를 2차 이하의 식이므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둘 수가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식 얘를 얘에서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생각을 하자. 그럼 몫은 x-3qx에다가 x-1의 제곱으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도 한번 묶이지. 맞니?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만큼으로 묶일 테고. 그러고 똑같이 fx를 x-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으니 똑같은 식을 똑같은 나누는 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똑같은 나머지 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당연하지 그것은. 그럼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뭐야 결국? 얘는 x-1의 제곱 적절히 전개해보면 x-1의 제곱을 살려서 a의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 나오면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x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양변 x에 3 넣어서 3 나온다 이용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f3은 요 식에 넣어보면은 x에 3 넣었을 때 4a에 3 넣으면은 7. 얘가 3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rx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해도 돼. 근데 어차피 R쪽 갖고 하는 거니까 바로 대입하자.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 넣어보면은 5 해서 4가 답이겠다. 맞니? 어렵지 않지?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요렇게 이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다음 164번 봅시다.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
요거에 대해요. fx 빼기 1은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요거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얘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f1 값, f 말 값 알려준 거지. f1 값, f 말 값 알려준 거야. 첫 번째 이 조건에서 x1 넣어보면은 그리고 x1 넣어보면 f1 빼기 1은 0이겠네. 인수 정리해요. 의하여 바이 인수 정리. 또한 f 마일 더하기 1은 0이 성립하겠네. 두 번째 조건에 의하여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맞니? 끝났어. F 쉽지 않군. 패드 사용. F1이 1이고 F 마일이 마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만 하면 되네.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1. A 빼기 B 더하기 3은 마일.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A 빼기 B는 마이너스 4. 둘을 더하면 2A인데 마이너스 6이므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냥 1. 둘의 곱은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170번. 자, px 플러스 4라는 식은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5-p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px의 상수항 구하여라. 아이고, px의 상수항 구하여라. 그럼 사실 p0랑 같지 얘는. p0를 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식 자체를 조건을 써보자. 요거의 제곱 qx 이렇게 쓸 수 있지. q1 이렇게 써보자. 뭐 오케이. 그리고 5-px가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네,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얘가 3차 다항식이지. 3차 다항식이니까 최고차 한계수를 뭐 몰라도 우리가 q1x를 임의로 설정해보자. 뭐 px 플러스 q 요렇게 되지. 이렇게 표현해도. 3차 다항식이니까. 그럼 요거에서 나온 px식을 그대로 적용해보자. 그럼 4를 넘기면 여기 빼기 4만 얹어주면 되겠지. 요렇게 날리고.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해보면은 5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의 제곱에 px 플러스 q 빼기 4니까 얘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px 플러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요렇게 되지. 요렇게. 맞니? 5-px가 좌변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x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저우변 0 된다는 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x에 2 넣었을 때 x에 2 넣어보면 요것만 풀고 좀 쉬자. x에 2 넣었을 때 마이너스에 2p 더하기 q 더하기 9가 0이다. 그러면 2p 더하기 q가 1이지.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p에 마이너스 2p 더하기 q 더하기 9지. 그게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p 더하기 q가 9다. 따라서 위아래 합하면 2q가 10이니까 q가 5, p는 마이너스 2네. 따라서 결국 px는 뭐야? 위에 써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빼기 4니까 p제로 구하면 어차피 상수항이라 했지. x에 0 넣어보면은 5 빼기 4지. 1이야 결국.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니?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마저 시작합시다. 10분 쉬는 건가? 5분 쉬는 건가? 5분 쉬는 거네. 자, 3차당식 fx를 3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 qx와 나머지 rx를 구하기 위해 조립제법을 2번 이용한 결과다. 이때 q5와 r2를 구하자. 그럼 우리가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1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유형이야. 왜 낚이냐면은 3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3분의 1을 넣어야겠다는 건 오케이야. 근데 주의할 점이 조립제법으로 나올 때는 이 3분의 2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3분의 2로 나오는 거. 3x-2가 아니라 x의 계수가 1일 때로 가지고 가는 거. 그럼 즉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부터 다시 역추적해 보자. 안의 값부터 9x-27에 대해서 이게 몫이고 나누는 식이 3분의 x-3분의 2야.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얘에 대한 의미지. 요거야. 그럼 얘를 한 단계 더 추적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괄호로 네. 아, DT가 나왔어. 끝나기 20분 전에 하자. DT는. 여기에서 x-3분의 2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5다 이거지. 이게 조리제법의 우리 의미지. 그러면 얘를 역추적하면 돼 이제. 적절히 전개를 하는데 다전개할 건 아니고 x-3분의 2의 2가 살아있게 전개를 해보자. x-3분의 2의 제곱에 9의 x-3에다가 마이너스 3의 x-3분의 2 그리고 어, 물론 굳이 지금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쓰긴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그럼 9를 요 안으로 넣자. 3도 요 안으로 넣자. 얘는 전개를 하자 그냥. 어차피 나머지니까. 요렇게 되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얘가 fx잖아. 그럼 즉 얘는 우리가 찾는 나누는 식 그리고 목 그다음에 나머지가 나왔네. 그래서 Q5 값은 QX가 x-3이므로 Q5는 뭐 2지. RX가 마 3x 더하기 7이므로 R2의 값은 1이고. 그래서 둘의 합은 3이겠네. 정답이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마지막 190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잘 보이지? 응. 얘는 우리가 내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 근데 자, 노말이니까 쫄지 말고 가보자고. 가족권을 이용해 지금 fx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 가족권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fx 마이너스 x의 근이 x는 1, 2, 3이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fx 빼기 x에도 3차 다항식인 거는 불변하니까 fx 빼기 x를 나는 뭐라고 줄 거냐면 최고차 함기수 안 알려줬으니까 p의 x-1, x-2, x-3으로 쓸 거야. 오케이. 괜찮지?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얘를 써먹어 보자면 f0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니 얘는 f0 값이 얼마 나온다는 거니 이렇게 되면 f0은 0 넣었을 때 마십 나오지 맞니? 이 위의 식에다 대입해 보면 지우 지우 졸리면은 물 한 번 먹고 와 f0은 우리가 요 색깔을 바꿔볼까? 요 식에서 마이너스 10 나온다는 거 캐치했잖아 맞니? 그러면은 얘에다가 적용해봐도 f0 빼기 0은 0 넣으면 마이 곱하기 마이 곱하기 마3이니까 마6이지. 마6p와 같으므로 얘가 마10이네. 아, p값 나왔다. p가 3분의 5네 그럼. 6분의 10이니까. 따라서 p가 3분의 5니까 f4는 요 식 가지고 찾자. f4 빼기 4가 3분의 5에 4 넣어서 3, 4 넣어서 2, 4 넣어서 1 이렇게 되니까 f4는 요거 약분하면은 4 더하기 10, 14 잠깐만 부호를 어디서 부호를 잘못 썼는데 어디서 또 잘못했을까? fx를 이걸로 나눴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 뭐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지 우리가 fx 마이너스 x 아 예,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데 좀 꼼수를 쓰자 우리. 어떤 꼼수를 쓸 거냐면 얘가 0으로 갔다는 말은 없지. 얘를 는 k로 두자. 요 값을 k라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쏘리. 그러면은 빼기 x 마이너스 k 한 개
요거지 근이. 마이너스에 k 한 개. 수정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줄게. 마이너스 k 요렇게 되지. 그러면은 어쩐지 좀 쉽게 나오는가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풀자. 응. 그러면 얘는 우리가 0 넣고 1 마이너스 넣고 두 번 해야 돼 작업을. 우리가 위조건에 의하여 f0 값이 마이너스 10인 건 알고 f 마이너스 1 값이 7인 거 알지? 주황색 형광펜 친 거에 의하여 맞니?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대입하는 거. x에 이제 0 넣었을 때 f0이 마 10이니까 마 10 마이너스 k가 여기서 마이너스 6p 그리고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7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니까 24 마이너스 24p네. 그럼 얘는 대입법 쓰는 게 더 편하겠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에 4배 한 게 8 마이너스 k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 이퀄 8 마이너스 k니까 3k가 마이너스 48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p도 구해줘야 돼 우리는 8 마이너스 k니까 8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24p지 p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이제 구할 수 있겠다 fx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k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맞니? 그럼 F4는 값이 3, 2, 1 곱하고 마이너스 6에 4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마이너스 18 되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얘는 0이 아니라 K로 갖다 해야 돼. 응. 질문은 오케이 된 것 같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자. 조심하래.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1등급은 수업 때 어떻게 했니? 풀어주셨니, 쌤이? 아니면은 선생님이 같이 풀었어?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같이 풀었니, 선생님이랑? 여기 단어는? 1차식 단어는? 왜냐면 여기 반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아,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러고 이제 인수분해 쭉 나가고. 그럼 보통 수업 때 여기 있는 유형 문제를 설명해 주셨니? 유형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 터프 위주로. 그리고 행복한 1등급 몇 개 가이드라인 제시하시고. 오케이. 그렇게 우리도 진행하면 되겠다. 우리가 따로 개념 설명도 해주시니? 어려운 문제 몇 개. 그래. 뭐 우리가 인수분해 기본 공식 요거야. 많이 외웠을 테니 그동안 충분히 너희들을 믿겠어. 잘 외웠을 거라고. 그러면 얼추 진도를 어떻게 뺄지 생각을 해보자. 지금 210번이지. 대단원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얘는 행복한 1등급이 몇 개 없긴 한데 사실 이거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 여기서 행일
어떤 걸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숙제에 행복한 1등급을 넣을지 말지. 안 넣으면 너희는 좀 마음이 편하겠지만 사실 뭐 조삼모사지. 이거를 그러면은 행복한 1등급 빼면 몇 문제지? 숙제가 60문제밖에 안 되네. 이전에 바로 100문제 풀어왔으니까 우리가 거의. 그 정도면 우리가 양심상 행위를 풀어올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눈빛을 보니. 행복한 1등급 껴도 발음이 안 돼. 행복한 1등급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기 이 수상 이 책 나가기 전에 나갔던 책이 뭐니? 선생님. 센 비, 센 비, 책이 새로 나왔나 보네. 센 B면은 C가 없는 거니? C 단계가. 이거 다 사실 행복한 1등급 여기 있는 문제들이 센 C에 다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막 엄청 생각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왕 이번에 숙제 양이 적은 김에 같이 고민을 해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5문제라. 물론 다 못 풀어와도 뭐라 하진 않을게. 음, 도전을 해와 5문제 정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어 숙제가 토요일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오늘 밤에 집 가서 이걸 풀진 않을 거야. 너희가. 그럼 오늘 풀긴 해야겠네. 금요일밖에 없으니까. 통으로 되는 날이. 음, 투표를 하자. 행복한 1등급을 이번 숙제에 껴서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대. 행복한 1등급 다음번 숙제할 때, 즉 얘는 언제냐 복수수 할 때 같이 해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숙제가 얼마나 되겠지? 얼마 안 될 것 같니? 그치. 그러면 사실 복수수는 복수수대로 하고 행위를 같이 해오는 게 좀 더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싶거든. 왜냐면 복수수 100개 해올 때 갑자기 행복한 1등급 5개까지 더해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 받아들여야 운명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걸 인수분해는 내용이 좀 적어가지고 같이 해오면서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을 거야. 그리고 기한이 우리가 토요일까지 해와야 되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복소수를 더 나갈지는 일단은 내가 오늘 진도를 나가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복소수 전까지로 즉 행복한 1등급 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숙제 번호로 치면은 몇 번까지야 여기가? 277번까지 277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자. 음, 괜찮지? 음.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어느 정도 진도로 나가자. 자, 여기서 이 터프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터프가 별로 없는데? 그럼 엄청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니. 터프가 별로 없어. 풀게. 하나, 둘. 아, 터프가 유형 하나에 몰려 있구나. 유형 7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245, 246, 247 얘네 몰려 있네.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은 터프 위주로 일단 인수분해만 나간다 생각을 하자. 우리가
하루밖에 없으니까. 그럼 터프 위주로 풀이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235번을 볼까? 235번을 3분간 각자 풀어보자. 3분간 각자 풀어봅시다. 지금 14분이니까 17분까지 풀면 되겠지. 생각보다 너무 쉬운 문제를 골랐어, 내가. 좀 어려운 걸 고르래. 어려운 거. 2분이면 충분히 풀겠다. 자, 한번 슬 볼까? 그 사이에 내가 DT 어떻게 받는지 봤는데 100점이 너무 많아. 너무 쉽게 냈나? 내가 낸 건 아니지만. 자, 235번 봅시다. 항식 요렇게 표현된 게 x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때 자연수 k 값을 구하여라. 그럼 요렇게 여러 문자가 섞여서 나올 때에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하자라고 했지.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x제곱에 x가 들어간 항 요거 하나지. 2y 플러스 k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y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근데 y제곱 더하기 5y 플러스 4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y 플러스 1에 y 플러스 4지. 곱과 합을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네.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x자 인수분해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k가 그러면은 5가 되어야겠네. 따라서. 맞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얘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터프 치고 터프하지 않네. 자, 그렇고 237번도 마찬가지고 238번도 사실 마찬가지고 조일차 시계곡으로 인수분해되니까. 음. 그러면은 238번 한번 풀어보자. 얘도 한 2분이면 풀겠다. 음. 한 2분 동안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았니? 얘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x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에서. 이것도 우리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에 3y-2의 x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k. 아까와 시사점이 다른 거는 얘는 합을 알려주고 곱을 궁금해하는 거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될 때 생각을 해보면 2와 얘는 2와 3y 빼기 2인데 2y 이용하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야겠니? 인수분해 되려면은 맞지? 3y에 빼기 2 2y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2 하고 근데 2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고 13 할 때 되니? 13으로 하면은 딱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2y 플러스 1 y 마이너스 3 하니까 되지. 그러면은 요걸 곱할 때 2y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3 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제 다음 터프로 넘어가서 아까 몇 번이었더라. 자, 247번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것 또한 2분 정도면 풀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우리가 내신에서 많이 보게 될 유형 중 하나야. 그리고 2교시에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노트에 요거를 적어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벌써 훌륭하구나. 지금 24분에 53초니까 5초 뒤에 같이 풀어봅시다. 자, 247번 함께 봅시다. 우리가 인수분해의 삼각형에서의 활용은 되게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며 특히 내신에서도 뒷번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목표가 3등급 이상은 맞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요 유형을 잘 정복하면은 그리고 지금 연습할 때 체계적으로 꼼꼼히 봐줘야 이게 시험장에서 좀 쫄 수 있거든.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평소 인수분해 잘 되다가 인수분해를 내가 못해. 그러면은 약간 심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침착하게 잘 인수분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조건상에서 봤을 때 얘가 그냥 묶기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안 묶이지 얘네들이. 얘가 부호 반대인가 생각해 봤는데 부호 반대 아니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전개 후 생각을 해봐야겠다. 전개 후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야겠지. 전개했을 때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요렇게 전개한 거랑 요렇게 전개한 거랑 날라가네. 그럼 마이너스 c 4제곱에 b제곱 c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b제곱 a제곱에 플러스 b 4제곱 나오지. 그럼 a제곱으로 하면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a제곱 묶어보고 마이너스에 c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얘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나왔네. 뭐 잘못된 거 있니? 어떻게? 그 응, 마이너스 응, b제곱 가로가 응. 그러니까 는인데 마이너스로 나와요. 는이야? 본책에서는? 자, 책을 한번 볼게. 그러네. 좋은 지적이었어. 프린트가 흐리게 돼가지고. 그러네. 는이 아니면 풀 수가 없네, 얘는. 그치? 그럼 또 새롭게 풀어야 되잖아. 식은 똑같아. 응, 그치. 그러면은 차이점을 보자. B제곱, C제곱 날아가는 거 동일하고 C제곱, A제곱 맞고 마이너스 C제곱 이거고 넘겨와서 이렇게 되고 음.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요게 0이다까지는 틀린 게 없지. 그럼 얘도 0이다지. 응. 우리 나도 는인 줄 알고 생각하라고 풀었네. 어쨌든 그러면은 식에서는 틀린 게 없지. 그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한 번 더 묶이겠네.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분배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한 번 더 쪼개서 C 마이너스 B와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봐봐. 여기에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묶었지. 요 식에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 인수로.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A제곱에 마이너스 앞에 묶여 있었어. C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지. 뭐 잘못됐니? 어, 괜찮지? 차분히 봐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지. 응, 응. 그러면 마이너스 분배하면 위에식 되지 바로. 이렇게. 요거 되는 거 보이지? 어, 괜찮지? 그러면 이어서 진행합시다. 그럼 어쨌든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한다 생각해보면 C 풀 B, C 마이너스 B,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는 0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C 풀 A, B, C 각각 삼각형 한 변 길이니까 0 될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일단 얘는 0이 아니야. 얘가 0이거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B가 C가 되거나 또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은 경우지. 그건 뭐해? 아, B와 C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네. 그거는 여기 있지. 3번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베리에이션 중에 가장 복잡하게 나오는 꼴은 여기서는 A 항의 개수가 0인데 A 항의 개수도 B와 C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인수 3개로 묶이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정리가 어려우니까 한쪽으로 몰고 동류항 정리 후 인수분해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얘는 쑥쑥 넘어가지지. 우리가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를 근으로 가질 때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거 이용해주면 되고. 여기서 뭐 어려울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음, 하나 정도만 보자. 259번 요거 하나만 보자. 얘도 풀 시간 2분 정도 줄게. 그다음 금방 하겠다 해도. 얘도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별거 없지. 써보면은.
자, 같이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했으니까 그 2차식을 그냥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는 바로 캐치가 되지. 왜냐면 x 4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치? 물론 마이너스 1로 써도 상관은 없어. 얘를. 어차피 제곱하는 거라. 풀마 1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그 형태일 때 완전 제곱을 해보면은 우리가 3개짜리씩 완전 제곱 했을 때 3개짜리 한 가지 것의 완전 제곱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 보면 돼. 그래서 개수 비교야 결국. 그럼 여기서 3차항 개수 4, 3차항 개수 여기서 2m이지. 그럼 얘네끼리 비교. 다시 3차항 없지. 여기 2차항 m제곱 2n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보면 mn 값이 나오지. 그럼 m 값이 얼마야? 2m이 4니까 m은 2고 m제곱 플러스 2n이 마이너스 2이므로 n 2n 값이 m제곱이 4 마이너스 6. 그럼 n이 마3이네. 맞니?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1차항 계수 얘에서만 나오지. 2mnx. 그럼 2 곱하기 m 곱하기 n 한 개 a다. 그럼 따라서 a가 계산해 보면은 마 12. 그리고 n제곱이 b니까 9. 따라서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네. 1번 요렇게. 생각보다 터프인데 터프하지 않지? 우리가 숙제 해올 때 그렇게 안 어려울 거야, 이번에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1등급 몇 개를 건드려 보고 DT 고치고 집 가자. 괜찮지? 자, 그러면은 나오지 잘. 응. 뒤에 행복한 1등급 277은 풀만 할 것 같고 너희들이 275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73도 우리가 책이 있는 거다. 교과서 정도의 교과서 발전 문제 수준의 난이도거든. 273번은 보면은 풀이는 해주지 않을 텐데 가이드라인을 해줄게. 가이드는 얘가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익히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어떻게? 묶어서 1차 항이 같게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3x 3x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치환해서 완전 제곱식임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걸 통해서 x 자리에 13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다라는 걸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주면 되겠지. 얘는 사실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거는. 이 정도로 내 힌트를 주고 274번도 x-1의 fx, x-2의 gx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얘는 x에 1 넣으면 g1이 0이고 그러면 여기서 x-1을 gx가 인수로 갔네. gx에 대해서도 x에 2 넣어보면 f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f가 0이고 f1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fx가 온전하게 결정이 되겠네. 왜냐하면 최고차항계수 1이 됐으니까 둘 다. fx가 최고차항계수 결정되면 gx도 식 자체가 결정이 되지. 그럼 g2값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다. 그럼 끝이야. 사실 생각보다 첫 단원이라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행복할 땐 것도 여기는. 그리고 275번에 대해서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서 세로 길이다. 근데 넓이가 각각 요렇게
A, B, C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아,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요 파트, 요 식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네. 그렇다는 것은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은 제가 a가 결정될 뿐더러 가로의 길이가 표현되지. 근데 가로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b의 가로도 나오지. b의 가로가 나온다는 것은 b의 세로도 나와. b의 세로도 나온다는 것은 여기 c의 가로도 나와. 근데 c의 가로 길이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라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통해서 얘 가로 길이를 찾으면은 얘네 둘에 대해서도 몽땅 인수분해가 되고 공통 인수가 요 물음표 값인 걸 아니까 세로도 나오고 c의 가로도 찾을 수 있어서 a, b, c 다 찾을 수 있다. 이 얘가 x 플러스의 제곱을 인수로 가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린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얘도. 이 조건만 찾아내면 풀리는 거 이 문제. 괜찮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어렵지 않게 해올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뭐 문제집마다 있긴 한데 약간 좀 악질 문제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인수분해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왜? 지금 얘네들이 규칙이 다 1차항의 개수가 1이지. 그리고 뒤에 거 상수항은 음수고. 그럼 사실 얘네들은 이웃하는 두 자연수를 곱하는데 부호가 다른 경우만 가능한 거지. 그치? 즉 a-b 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ab가 되는 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셀 수가 있지. 1 곱하기 2. 근데 둘 중 하나 부호가 마이너스여야겠지.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마이너스 100까지니까 가능한 게 마이너스 8 곱하기 9. 마이너스 9 곱하기 10까지는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0 곱하기 11은 안 되겠다. 요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1000 이하일 때 얘네들도 같은 원리로 확장이 되겠지. 아, 차이가 2 나는 수인데 하나는 작은 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그럼 쭉쭉쭉 올라가 볼 수 있겠지. 그럼 그것에 따라서 가능한 fx의 개수 구해주면 돼. 얘도 사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3번도 얘 확장 버전인데 3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얘는 숙제 해보면서 충분히 고민해봐. 그럼 끝났어. 이제 한 문제야. 평소일등 끝났어. 이거는 뭐 인수분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지는 조리제법 이용해 볼 수 있다. 조리제법 이용해서 어떤 것에 어떤 것의 제곱에 어떤 1차 인수 하나 같게 나오거든. 조리제법 쓰면 이 문제는 이거 아마 기출 유형이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찾으면 얘가 R이고 요거 찾으면 얘가 H네. 그러면은 R과 H에 대한 1차식 찾으면은 건널비 찾는 데는 문제 없겠지. 건널비가 뚜껑 두 개 합 더하기 옆면의 넓이니까. R과 H만 알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사실상 거의 뭐 다 풀어준 거랑 똑같아. 행복해지던 숙제 해오는데 어렵지 않겠지.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DT 보자. D를 나눠줘야 돼. 근데 100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지원이지? 네. 응. 연아, 유림, 뚜예, 응. 지부, 한결, 한희, 예, 은채, 응. 수아, 유빈, 지우, 혁준. 다 맞았지, DT? 질문 번호 편하게 불러. 3번. 3번 또 편하게 부르려. 찍은 거
맞긴 맞았는데 찍어서 맞춘 것 같다 싶은 그런 것들도 불러도 좋습니다. 3번. 또 없어?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모양으로 표현해도 돼. 이런 식으로. 네, 답좀 보여주시면. 답, DT 답. 잠깐. 이게 내 파일이 없거든, 지금. 3번 질문 아니. 3번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진짜 해설 안 해도 돼. 100점인 친구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100점이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해설을 할까? 그치. 음, 잠깐 시험지 좀 빌려줄래? 내가 시험지가 없어가지고. 음, 그리고 오늘 DT가 생각보다 쉽게 뽑혀가지고. 3번, 5번 보자. 이 외의 번호에서 질문 있는 친구. 몇 번? 손가락으로 표현해도 돼. 다들 손을 내리고 있고. 자, 그럼 3번, 5번만 일단 보자. 중간중간에 다른 번호 질문인 사람들은 또 손들어도 돼. 나오지. 응. 잠깐 봐도 괜찮지? 1번 답이 496. 자, 3번 봅시다. 얘도 사실 참 침착하게 보면 어렵진 않거든. 보이지? 우리가 한번 전치 집합 U가 20 이하의 자연수야. 우리가 이렇게 배수집합, 약수집합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잘 나오고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이어서 언제든지 보게 될 수 있는데 얘는 전치 집합을 20 이하의 자연수로 둬가지고 쉽게 풀렸지만 나라면 얘를 어떻게 둘 것 같냐면은 20 말고 100 이 정도로 둬도 똑같을 것 같지. 자, 여기서 AK라는 집합은 K의 배수 집합이지. 그렇게 됐을 때 A3, A4 교, A3 합 A6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3의 배 일단 물론 얘가 분배해도 괜찮아. 분배해도 괜찮아. 근데 먼저 여기 괄호친 거부터 처리를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지. 괄호친 것의 의미는 3의 배수 집합 더하기 6의 배수 집합이지. 근데 어차피 6의 배수 집합은 3의 배수 집합에 포함이 되므로 얘 자체는 그냥 A3지. 왜냐하면 집합의 표기로 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A6가 A3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아, A4이면서 A3인 것.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야. 그러면은 3과 4의 공배수네. 그럼 얘는 12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 집합과 같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10인데 전체 집합이 22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12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A12가 12 하나 있는 집합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집합을 또 알려줘 버렸네. 5번. 전체 집합 7, 11, 13, 17, 19.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차 집합 A.
A, B. 비차집합 A라는 집합이 아니도 주의해야 될 것은 차집합, 여집합한 것도 다들 집합이야. 11과 17밖에 없어요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A차 집합 B 하면 뭐야? 스포해 버렸네. A교 B연은 우리가 차집합 성질에 따라 A차 집합 B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렇게 한 집합에 19밖에 없다는 건 여기에 19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안 쓴 애들 뭐 있냐면 13하고 7, 7, 11, 13, 17, 19, 7, 13밖에 없네. 안 쓴 애들. 그런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라 했으니 지금 7, 13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아니면 바깥이지. 여기 아닌 바깥인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73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7하고 맞지? 7하고 13. 음. 교집합에 들어가는 수밖에.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A의 모든 원소의 합 7 더하기 13 더하기 19 하면 되겠다. 얼마니? 39? 이렇게 나오겠지. 잘 썼어. 음. 자,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일찍 끝났는데 DT 오답을 써. 일단 도장을 찍고 DT 오답을 쓸래? 그게 낫겠다. 도장 먼저 찍자.